파리 올림픽 경기장마다 울려 퍼진 건 프랑스 응원가만이 아니었습니다. 실력, 매너, 겸손까지 갖춘 태극전사들의 등장에 현지 관중들은 박수와 환호를 멈출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단순한 한국 특유의 예의로만 치부되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국 언론 통역사로부터 받은 한 통의 메일처럼 프랑스마저 놀라게 만든 비밀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이를 계획된 전략이라 부르고 또 다른 이들은 문화의 힘이라 칭송합니다. 과연 무엇이 태극전사들의 퍼포먼스를 더욱 빛나게 만든 걸까요? 지금 바로 영국 취재진의 시선으로 바라본 프랑스 올림픽 속 한국 이야기의 막이 오릅니다. 제 이름은 잭슨 보울스예요. 예전에는 제가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서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두꺼운 서류철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후 햇살이 모퉁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사무실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 평화롭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혼란스러워요. 이건 제가 익숙한 감정이 아니에요. 모든 게 바뀌기 전 제 삶이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저를 과학자라고 부르지만 흰 가운을 입고 시험관 속에 화려한 색깔의 화학약품을 섞는 그런 과학자는 아니에요. 저는 본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생명체, 즉 침입종을 연구하고 제거하는 일을 해왔어요. 상상해보세요. 아무도 토끼가 살지 않던 섬에 누군가 토끼를 데려다 놓는다고 해보세요. 그 토끼들이 섬에 있던 식물을 모두 먹어치우면 토착 동물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되겠죠. 번식 속도도 주변 포식자가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빠르면 순식간에 토끼로 가득 찬 섬이 될 거예요. 원래 있던 동물들은 큰 위기에 빠지겠죠. 침입종도 마찬가지예요. 섬의 토끼 대신 저는 미국 강과 호수에 번식한 아시아 조개 같은 생물들을 상대해 왔어요. 지난 15년 동안 저는 이 일에서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사무실 벽에는 온통 수료증과 상장이 가득하고 제 책상 위는 한치의 어지럼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두꺼운 바인더에는 제가 북미 전역의 강, 호수, 하천에서 침입종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데이터가 빼곡히 담겨 있거든요. 과정은 항상 똑같아요. 먼저 침입종을 식별하고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 분석한 뒤 완전히 제거할 최적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탐정이자 의사처럼 문제를 찾아내고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처방하는 셈이죠. 직장 동료들은 제가 침입종을 처리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속으로 터미네이터라고 부른대요. 직접 얼굴에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 별명이 자랑스러워요. 그만큼 제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니까요. 제 키는 대략 190cm 정도 되고 짧게 깎은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눈은 날카로운 회색빛인데 문제를 분석할 때 제 시선을 받은 사람들이 긴장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전 괜찮아요. 누군가가 제게 답을 구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좋거든요. 제 성격 유형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ENTJ예요. 타고난 리더 기질에 빠른 의사결정, 복잡한 문제 해결에 강하죠. 큰 그림을 보고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시간 낭비도, 망설임도, 감정적 복잡함도 없어요. 그런 제가 오늘 이 한국 연구 서류철 앞에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됐어요. 이 서류철은 아시아 조개에 관한 건데 제가 수년간 미국 수계에서 이 조개를 제거하려고 애써온 대상이거든요. 이 작은 조개들은 물속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진공 청소기 같아서 수도관을 막고 장비를 망가뜨리고 청소 비용만 수백만 달러가 들어요. 북미에서는 공공의 적 1호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 한국 연구 논문들을 보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아시아 조개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것도 마치 소중한 문화유산처럼 다루고 있더라고요. 제첩 보존 사업, 전통 채취 지혜, 문화유산 보호 같은 제목의 논문을 넘길 때마다 마치 평행우주를 여행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알던 모든 게 거꾸로였거든요. 어떻게 같은 종이 미국 강을 파괴하는 주범일 수 있으면서 한국에서는 지켜야 할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됐어요. 저는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으며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했었어요. 어쩌면 한국의 아시아 조개는 뭔가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토착 환경에 적응하면서 덜 해로운 형태로 진화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 연구자들이 이 생물의 진짜 생태 파괴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 휴대폰이 진동하며 제 생각을 끊었어요. 복도 건너편 동료 마르티네즈에서 전화가 온 거였죠. 보울스 박사님, EPA에서 이 한국 방식에 대해 직접 조사해 오길 원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한국으로 출국하셔서 그들의 방법을 관찰해 오세요. 이 정도면 설레 법도 한데 전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을 조사하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미 답은 알고 있었지만요. 그들의 방법을 문서화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뒤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의 신규 계약이 이 보고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 보존 논리를 완전히 반박해야 합니다. 마르티네즈와 통화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앉아서 사무실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을 바라봤어요. 희미한 햇빛 아래 먼지가 춤추듯 흩날리고 있었거든요. 3건의 계약 그리고 3개의 강 시스템에서 조개 제거를 권고할 기회가 더 생긴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말이죠. 하지만 이 한국 서류철은 퍼즐 같아서 도무지 풀 수가 없었어요. 제 본능은 이 연구자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었고, 제 훈련은 침입종은 제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제 경력의 성공도 모두 식별 분석 제거 패턴을 따랐고요. 그런데 혹시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의심을 떨쳐내려 했어요. 저는 잭슨 보일스예요. 질문이 아니라 답을 제시해 온 사람이죠. 생태계 재앙 현장으로 들어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해결책을 적용해 온 사람이에요. 그게 제 정체성이자 제가 하는 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저는 한국으로 가서 그들의 잘못된 방법론을 기록하고 이 보존 허튼 소리를 과학으로 깨부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성공적인 조사를 제 기록에 추가하고 3건의 계약을 확보한 뒤 늘 해오던 대로 제 일을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제가 곧 과학과 해결책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을 시험받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걸요. 가장 위험한 여정은 어두운 숲을 가로지르거나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가정 위를 걷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려. 지금까지는 저는 다음 주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서 제 노트와 확신 그리고 15년간의 전문 지식을 들고 돌아올 예정이에요. 제 지식과 확신을 증명해 보이는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모른답니다. 돌아올 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제 이름은 잭슨 보일스이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의 뜨겁고 찐득한 공기가 증기실에 들어선 것처럼 저를 맞아줬어요. 여긴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소리도, 냄새도, 희뿌연 하늘을 통해 들어오는 빛조차도요. 깔끔하게 다려온 셔츠가 벌써 구겨지고 축축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공항도 다 벗어나지 못했더라고요. 3시간쯤 뒤 저는 섬진강가에 서 있었고 그제야 머릿속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보일스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돌아보니 이환솔 박사님이 따뜻한 미소를 띠고 저에게 걸어오고 계셨어요. 제가 예상했던 이미지와 전혀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가지런히 묶은 긴 검은 머리에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듯한 부드러운 갈색 눈동자. 악수할 때 손은 단단했지만 그 외 모든 분위기는 평온했고요. 그 젠장 같은 느낌이 오히려 긴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저처럼 바쁘고 스트레스 가득한 과학자들과 일하는 데 익숙했지 이렇게 고요한 분과 함께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 박사님, 제가 노트북을 꺼내며 인사했어요. 저를 위해 보존 연구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환솔 박사님의 연구가 잘 통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환솔 박사님은 제 시큰둥한 반응에 전혀 기죽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소가 더 커지셨어요. 편하게 환솔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하는 일, 생각보다 과학적이실 거예요. 우리는 강가를 따라 놓인 나무 데크 길을 걸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이해하려 애쓰느라 정신이 없었죠. 강물은 깨끗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밑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맑았어요. 강바닥에는 마치 동전처럼 수천 개의 작은 조개들이 빼곡히 깔려 있었죠. 이 조개들이 전부 민물조개일까요? 제가 무릎을 꿇고 살펴보며 물었어요. 네, 저희는 제첩이라고 부릅니다. 환솔 박사님이 제 옆에 쭈그리고 앉아 설명해 주셨어요. 물가의 공기조차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듯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어요. 이 조개들은 1000년 넘게 이 강에서 살아왔어요.
천년이라니요. 제 과학자 뇌는 이미 이 주장에 대한 검증 실험을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환솔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할아버지께서는 강이 조개를 통해 말한다고 하셨어요. 조개가 건강해야 물도 건강하다고요. 조개가 사라지면 그분은 말을 멈추고 살짝 손끝으로 물 표면을 터치하셨어요. 제가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한쪽이 원인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던 순간 한 노인이 우리 곁으로 걸어오셨어요. 전통 낚시 도구처럼 생긴 긴 나무 자루 끝에 특이한 망이 달린 도구를 든 분이었죠. 이분은 문옥배 어르신이세요. 환솔 박사님이 잠깐 한국어로 소개하신 뒤 다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제첩을 캐온 지도 70년이 넘으셨죠. 옥배 어르신은 공손히 허리를 숙이시며 환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이른이 넘으신 듯했지만 굵은 팔 근육이 아직도 중노동을 거뜬히 해낼 것처럼 느껴졌죠. 깊은 지혜와 장난기 어린 눈빛이 제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어요. 어르신이 도구를 들어 보이며 한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시고 환솔 박사님이 통역해 주셨어요. 가랭이라고 부르는 전통 채취 도구를 보여주고 싶답니다. 미국 분들은 기술부터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네요. 옥배 어르신은 놀라울 만큼 유연한 걸음으로 얕은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진흙 속을 헤치며 도구를 다루실 때 그 동작이 거의 사랑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망을 건져 올리자 몇 개의 조개가 걸려 있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어르신은 금세 조개 몇 개를 물속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되돌려보내세요? 제가 물었어요. 작은 것들이나 번식 중인 것들은요? 환솔 박사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전통 채취 방식에는 지속 가능성이란 개념이 과학 용어로 자리 잡기 훨씬 이전부터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으며 보이는 현상을 제가 아는 과학적 범주에 맞춰 분류하려 했었어요. 개체 수 조절, 선별적 채취, 번식 주기 보호, 그런데 어르신이 물속을 다루는 방식과 환솔 박사님이 조개를 설명하는 태도에는 과학적 틀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보울스 박사님, 환솔 박사님이 조용히 물으셨죠. 이 조개들이 여기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노트에서 시선을 떼고 올려다봤어요.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환솔 박사님의 미소가 신비롭게 변했어요. 내일 저의 실험실을 방문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역 주민들이 왜 수세기 동안 이 조개를 지켜왔는지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마을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해서 강을 힐끗힐끗 바라봤어요. 늦은 오후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살에선 작은 소용돌이와 흐름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죠. 평소라면 절대 쓰지 않을 마법 같다는 말이 속에서 맴돌더라고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침입종을 보며 혼란스럽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화나거나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란스러웠죠. 답을 제시하는데 전부를 걸어온 사람에게 이보다 불편한 감정은 없었어요. 발 아래 나무 데크가 삐거덕거리며 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에 맞춰 울렸어요. 물이 바위 위로 흐르는 부드러운 소리, 이름 모를 새들의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 환솔 박사님과 옥배 어르신의 한국어 대화 소리가 은근히 어우러졌죠. 모든 게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했어요. 저는 알 수 없는 선을 막 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아는 세계와 이곳이 보여주려는 것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경계를요.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저 앞으로 나아가며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질문들 속으로 들어갈 뿐이었죠. 무거워진 노트북을 손에 쥐고 15년간 침입종을 연구하며 배운 것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 관찰 기록을 바라봤어요. 마을 가장자리에 이르러 전통 한옥이 수정처럼 맑은 강가에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보면서 문득 제가 진짜 침입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신과 과학 공식을 잔뜩 들고 와서 이곳에 완전히 다른 규칙을 탐험하러 온 사람 말이에요. 조개들은 여전히 물속에서 고유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물기를 걸러내고 깨끗하게 하는 일. 그러면서 제 가정과 편견도 조금씩 걸러내고 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요. 다음 날 아침, 환솔의 실험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미스터리를 풀려는 탐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실험실에는 유리 탱크들과 파이프들,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기계들이 가득했어요. 전날 밤 저녁 식사 때 일어난 모든 일들 때문에 머리가 아직 어지러웠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환솔이 조용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도서관 사서처럼 부드러웠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에서 불꽃이 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걸 보실 준비 되셨나요? 환솔이 물었습니다. 환솔은 2개의 큰 유리 탱크를 준비해놨어요. 둘 다 진흙탕 강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이 초콜릿 우유처럼 보였어요. 걸쭉하고 갈색이었고 절대 마시고 싶지 않은 그런 물이었습니다. 한 탱크에는 조심스럽게 제첩 12개를 넣었어요. 다른 탱크는 그대로 비워뒀습니다. 이제 24시간을 기다리면 돼요. 환솔이 말했습니다. 저는 환솔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게 다예요? 화학물질도 없고, 특별한 필터도 없고, 기계도 없고요. 제첩만 있으면 돼요. 시계를 보고 물이 얼마나 탁한지, 얼마나 따뜻한지 그 밖에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적어놨어요. 이건 쉬울 거였습니다. 한국 제첩들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물을 정화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과학이 오래된 이야기들을 이길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6시간 후에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첩이 들어간 물이 맑아지고 있었어요. 12시간 후에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24시간 후에는 마치 2개의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제첩이 든 탱크는 물이 너무 맑아서 바닥이 보였습니다. 제첩이 없는 탱크는 여전히 진흙 수프 같았어요. 이럴 수가 없어. 속삭이며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제첩 1kg이 하루 만에 100리터의 물을 정화한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던 생물학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계산이 바뀌죠. 그렇지 않나요? 환솔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실험실 전체에 시끄러운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소방차처럼 빨간 불이 깜빡거렸습니다. 급수시설에서 끔찍한 갈리는 소리가 나더니 완전히 작동을 멈췄어요. 100억 기계들이 시동되지 않으면서 발밑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밸브, 환솔이 소리쳤어요. 이제 물속에 잠긴 전기 패널 근처 스위치를 가리키며 말이에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차오르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싼 부츠에 흐린 액체가 가득 찼어요. 걸을 때마다 발가락 사이로 물이 꽉꽉 끼었습니다. 환솔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더 이상 차분하고 부드럽지 않았고 외과 의사처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무거운 밸브를 돌리고 물 흐름을 바꿨어요. 셔츠가 흠뻑 젖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적은 노트들이 종이배처럼 떠내려갔어요. 20분 동안 우리는 회의적인 미국 과학자와 열정적인 한국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연구를 구하려고 싸우는 2사람일 뿐이었어요. 마침내 홍수를 멈췄을 때 우리 둘 다 옷을 입고 수영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쩐지 위기 상황에서 함께 일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 단계적 사고와 환솔의 빠른 직감이 좋은 팀을 이뤘어요. 응, 셔츠에서 물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네요. 환솔이 웃었어요. 제가 만난 이후 처음으로 정말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구했어요. 모든 걸 기록한 방수 컴퓨터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데이터는 여과된 물처럼 명확했습니다. 온갖 혼란에도 불구하고 제척 결과는 놀라웠어요. 이 생물들은 한국 강에서 단순히 생존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 기술로 대체하려면 수백만 달러가 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볼스 박사님, 우리가 엉망진창을 정리하면서 환솔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요리하고 싶어 해요. 이게 바로 어젯밤 저녁 식사 이야기고 세상에 대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지고 있는 이유예요. 식당은 본국 제 사무실보다 작았어요. 이소연 씨가 문에서 수줍은 미소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냥 인사할 때도 화가의 손처럼 움직이는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공간의 모든 것이 그녀의 예술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들꽃들이 각 작은 테이블에 완벽하게 꽂혀 있었어요. 조명이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을 마주보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기억하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연 씨가 이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제첩국을 끓여요. 환솔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보호하려는 것의 맛을 당신이 보셨으면 해서요. 그릇이 나왔는데 솔직히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맑은 국물에 껍데기째 제첩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가 위에 떠 있었고요. 뭔가 이상하고 낯선, 제가 한국에서 이방인처럼 느끼게 만들 음식을 예상했어요. 대신 첫 맛의 생각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맛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바다와 강이 앉아서 긴 대화를 나누고는 저에게 그들의 비밀을 알려주기로 결정한 것 같았어요. 국물은 맑으면서도 깊었고 책의 챕터처럼 하나씩 나타나는 맛들이 있었습니다. 인공적인 건 아무것도 숨어 있지 않았어요. 화학물질이나 가짜 향미료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첩들이 물에서 걸러낸 것들의 순수하고 농축된 정수였어요. 소연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을 보는 사람을 지켜보는 화가처럼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시에 긴장하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이 국물은 건강한 강의 맛이에요. 환솔이 통역해줬습니다. 제첩들은 단순히 물을 정화하는 게 아니라 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농축하거든요. 한 숟가락 더, 또 한 숟가락 더 떴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맛볼 수 있는 생물학적 과정이었어요. 풍부하고 깊은 맛은 제가 이해하는 유기 화합물들에서 나온 거였어요. 자연 여과 시스템에서 나오는 아미노산과 미네랄들 말이에요. 하지만 과학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경험이 덜 놀라운 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균형을 이룬 생태계를 맛보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만들어 오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족 조리법이 5대째 내려온 거예요. 하지만 강이 건강 상태에 따라 매번 맛이 다르다고 하네요. 소연 씨가 손으로 그린 강 지도를 가져왔어요. 여러 구간을 가리키며 환솔의 통역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계절별 물 흐름, 상류에서 일어나는 일들,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제첩수에 따라 맛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이에요. 맛을 과학적 데이터로 사용하는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떤 환경청도 이런 접근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작은 식당에 앉아서 소연 씨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제가 지금까지 마셔본 것 중 가장 과학적으로 순수한 국물을 맛보면서 저를 무섭게 하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침입종에 대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한다는 건 제 경력 15년, 수십 편의 연구 논문들 그리고 제 직업적 정체성 전체가 불완전한 이해 위에 세워졌다고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과학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걸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국물 속 제첩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위험이 있는 이 지식으로 제가 뭘 할지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대신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깨진 퍼즐 조각들처럼 말이에요. 화면 속 숫자들이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말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미국 강에서 제첩을 제거하라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제거 작업 하나당 대략 200만 달러가 들고 있었어요. 제첩을 빼낸 다음에는 매년 80만 달러를 더 써가며 물을 인공적으로 정화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방식은 지역 사람들이 제대로 방법을 익힌 뒤로는 거의 돈이 들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강은 제가 연구해본 어떤 미국 물길보다도 깨끗했습니다. 제 평생의 연구가 단순히 틀린 게 아니었어요. 비싸고 파괴적이고 완전히 불필요한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걸 인정한다는 건 제 경력을 망치는 일이었어요. 제가 발표한 모든 논문, 제가 한 모든 권고, 제가 내린 모든 전문가 의견들이 생태학의 가장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증거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새벽 3시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본국 상사에게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볼스, EPA 윗분들이 금요일까지 예비 보고서를 원하고 있어. 그들의 미신을 논파할 확실한 자료가 있길 바라네. 자네 연구 결과에 따라 새 계약 3건이 걸려 있다고. 새 계약 3건이요. 제가 돌아가서 또다시 지방 정부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써가며 제첩을 제거하라고 말해야 할 강세곳이었어요. 사실은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제첩들을 말이에요. 호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침입종에 대해 옳다고 여기는 것 위에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세워왔던 사람이었어요. 전문가 잭슨 볼스, 문제 해결사 잭슨 볼스, 생물학적 침입자들의 종결자 잭슨 볼스. 하지만 잭슨 볼스가 지금까지 완전히 틀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떠오를 때 섬진강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해주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대신 모든 걸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옥배 할아버지가 이미 그곳에 계셨어요.
가랭이를 들고 매일 아침처럼 얕은 물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어부 3명이 할아버지 주위에 서서 질문을 던지며 할아버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뒤에 숨어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지식 전수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옥배 할아버지가 물살 읽는 법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가랭이 그물로 자란 제첩을 찾는 감각을 알려주고 계셨어요. 어느 구역이 채취를 쉬어야 하는지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처럼 강렬한 집중력으로 듣고 있었어요. 옥배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가랭이 움직임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계절별 시기, 번식 주기, 지속 가능한 개체 관리에 대해 묻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고기잡이가 아니었습니다. 귀중한 가족 보물처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생태계 관리였어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그룹에 다가갔습니다. 옥배 할아버지가 제가 오는 걸 보시고는 처음부터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활짝 웃으셨어요. 공통 언어 없이 제 직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몸짓과 어설픈 단어들 그리고 직접 보여주는 만국 공통 언어로 옥배 할아버지는 어떤 대학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랭이의 설계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자란 제첩을 선별하면서 새끼들과 번식 개체군은 보호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전통적인 채취 일정이 제가 공부해 본 적 없는 번식 주기와 어떻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실현해 주셨어요. 공동체 자율 규제가 정부 감시 없이도 어떻게 남획을 막는지 행동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70년 동안 이분은 고도의 생태계 관리를 실천하고 계셨어요. 제가 교실에서 이론을 배우고 있는 동안 말이에요. 가장 겸손해지는 순간은 옥배 할아버지가 개인 가랭이를 제게 건네주셨을 때였어요. 수십 년 전 할아버지 아버님이 손수 만드신 도구였습니다. 오랜 사용으로 매끄러워진 나무가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어요. 강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들이 만들어낸 모양이었습니다. 이 전통 도구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만지고 있는 건 단순한 고기잡이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 한 조각이었어요. 제 현대 과학이 완전히 무시해왔던 수세기 지속 가능한 관행과의 물리적 연결고리였습니다. 볼스 박사님, 환소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침을 거르셨네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잔을 고맙게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실험실 결과에 대해서요. 소연 씨 국물에 대해서도요. 옥배 할아버지가 방금 보여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요. 그래서요. 제가 막을 수도 없이 말이 터져나왔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완전히 다른 보고서를 써야 할 것 같아요. 환소리 제 옆 강둑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침 햇살이 맑은 물 위에서 춤추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천 마리 제첩들이 조용히 영양분을 걸러내며 생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그 물을 말이에요. 당신 직업 전체가 현상 유지를 기대하고 있을 때 변화는 어려운 일이에요. 환소리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경력 자살이에요. 저는 인정했어요. 제가 발표한 모든 것, 제가 한 모든 권고들을 불완전한 이해에 근거했다고 인정해야 하니까요. 아니면 당시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환소리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은 정보가 있다고요.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을 새 계약 3건을 생각해봤어요. 비싼 박멸 프로그램 대신 협력 관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세곳이요. 예전 실수를 반복하는 대신 여기서 배운 걸 적용할 기회 3번이었습니다. EPA에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배운 걸 무시한다면 자신을 좋아하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찬물을 얼굴에 맞은 것처럼 저를 때렸어요. 답은 절대적으로 확실히 아니오였거든요. 복잡한 생태계가 제거와 통제로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적이 아니었던 생물들과 전쟁을 벌이는 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비 조사 결과 현재 북미 관리 프로토콜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한국 협력 모델의 종합 분석을 위한 연장을 요청합니다. 귀국 후 시범 프로그램 실행을 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모든 걸 바꿉니다. 볼스,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30초 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30년처럼 느껴지는 30초였습니다. 이 메일을 보내는 건 전문가 잭슨 볼스를 죽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아직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말이에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 제가 죽었어요.
섬진강 2개 앉아서 한국 커피 한 잔을 마시며 15년간의 잘못된 결정들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 순간의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할 용기가 있는 과학자, 이전에 무시했던 전통에서 배울 준비가 된 연구자, 더 나은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근본적인 믿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미국으로 가져가는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어요. 제 예전 방식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강세곳에 대한 책임, 협력 관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들에 대한 책임, 올바른 생태학에 대한 식민지적 가정을 넘어서 절실히 발전해야 하는 직업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영웅의 여행은 얻은 지식이 여행자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갈 세상까지 변화시킬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였어요. 섬진강의 맑은 물 옆에 서서 옥배 할아버지가 다음 세대의 제척 관리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과 앞으로 작업하게 될 모든 강에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통제를 이해로 착각하지 않겠다고요. 다시는 제거가 생태학적 복잡성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가정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들은 우리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온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여행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였어요. 하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고 있었습니다. 항상 오르려고 하는 걸 그만두고 대신 유용하려고 할 때 어떤 과학자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게 기대되었거든요. 당신께서 이 여정을 함께 걸어와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과 전통을 존중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은 누군가에게 커다란 등불이 될 것이고 당신의 경험은 세대를 넘어 전해질 귀중한 유산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김주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